저는 이말순입니다. 올해 62이죠. 평생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까지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끝이 고춧가루로 빨갛게 물들어도 멈출 수 없었어요. 생활비를 벌려면 하루도 쉴 수 없거든요. 집에 돌아와 씻고 나니 새벽 6시였습니다. 남편 최병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서러웠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대화보다 피곤함이 먼저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마자 이상한 꿈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끝없이 펼쳐진 밀밭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밀이 물결처럼 흔들렸죠. 그런데 밀밭 사이로 이상한 덩굴이 뻗어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호박 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보통 호박이 아니었어요.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하나를 따서 두 손으로 갈라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황금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손바닥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서 땅바닥에 굴러다녔어요. 너무 신기해서 몇 개를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어요. 병호는 이미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손바닥에 황금 동전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이상한 꿈 꿨어. 병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밀밭에서 황금 호박을 땄는데 안에서 금화가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 신기했어. 꿈은 꿈이야. 아침 먹자. 병우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그 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황금빛 호박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실감나더라고. 금화가 손에 닿는 느낌까지 생생했어요. 이런 꿈은 처음이야. 병우가 젓가락을 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표이었어요. 그래, 그 꿈 말이야. 갑자기 진지해진 병우의 목소리에 저도 놀랐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할 것 같았거든요. 병우가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로 밀며 말했어요. 그 꿈 나한테 팔아라. 뭐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꿈을 판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꿈값으로 1,000원 줄게. 어차피 꿈은 꿈 아냐. 병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농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꿈을 어떻게 팔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재미 삼아서. 받아. 병호가 1,000원을 제 앞으로 더 밀었습니다. 저는 황당하면서도 우스웠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도록 이런 엉뚱한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도 1,000원을 받았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병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표정이었죠. 점심을 먹고 나서 병호가 외출한다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어디 가는지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꿈 이야기 때문인지 기분이 좋았거든요. 오후 3시쯤 문자가 왔어요. 로또 한 장 샀다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병호는 평생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복권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 꿈 때문인가 싶었어요. 1,000원으로 꿈을 사더니 그 돈으로 복권을 산 건 아닐까요?
생각해보니 재미있었습니다. 저녁에 병호가 돌아왔을 때 물어봤어요. 복권 정말 샀어요? 응, 그냥 한번. 병호가 주머니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처음 사보는 거죠? 그래. 내 꿈값으로 산 거야. 병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뭔가 진심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병호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당첨되면 어떻게 할까? 설마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 생생했던 황금 호박 꿈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말이야. 병호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정말 당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병호는 평소처럼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로또 추첨 방송이 나오자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여보, 복권 어디 뒀지? 서랍에 있을 거예요. 병호가 서둘러 서랍을 뒤졌습니다. 복권을 찾아서는 텔레비전 화면과 번갈아 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첫 번째 번호가 나왔어요. 병호의 복권에 그 숫자가 있었습니다. 있네. 두 번째, 세 번째 번호도 연달아 맞았습니다. 저희는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진짜? 네 번째 번호까지 맞자 병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모두 일치했어요. 이건 뭐지? 병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보너스 번호마저 맞아떨어지자 우리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1등이야, 1등. 저는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1등에 당첨된 거였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10억 원이었어요. 병호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비틀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어지러워. 저는 병호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정말 당첨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지? 병호가 제 팔을 꼬집었습니다. 아야, 꿈 아니에요. 저희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병호는 금세 진정했습니다. 저를 떼어놓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순아, 이거 절대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왜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져. 애들한테도 당분간 말하지 마. 병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까 전에 기쁨이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무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어서 더 조심해야 해. 약속해.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억 원이라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병호의 변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당첨 확인을 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호는 아직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생활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분식집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제 일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일은 계속 해야지. 돈 있다고 놀고 먹을 순 없어. 병호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10억이 있는데 왜 계속 고생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조금이라도 생활을 바꿔봐요. 외식도 하고. 외식은 돈 낭비야. 집에서 먹는 게 좋아. 심지어 더 인색해졌습니다. 시장에서 계산할 때도 몇백 원까지 깎았어요. 제가 원하던 새 압력솥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10년 된 압력솥 좀 바꿔요. 맛도 이상해지고. 아직 쓸 수 있어. 아끼면 더 쓸 수 있어. 저는 화가 났습니다. 10억이 있으면서 압력솥 하나 못 사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 기가 막힌 건 생활비까지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생활비 20만 원 줄일게. 왜요? 애들도 이제 어른이니까 스스로 벌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없어. 민수는 결혼 준비로 돈이 필요했고 수진이는 유학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병호는 모른 척 했습니다. 10억이 있으면서 애들 도와주기가 그렇게 싫어요?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함부로 쓰면 안 돼. 병호의 답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후 자금이라니요. 10억이면 100년을 써도 남을 돈인데요. 저는 점점 서러워졌습니다. 내 꿈 때문에 당첨된 건데 왜 저만 소외되는 건가요? 1,000원으로 꿈을 팔았다고 해서 정말 제 몫이 없는 건가요? 적어도 제가 원하는 것 정도는 사줄 수 있잖아요. 돈을 함부로 쓰는 버릇이 들면 안 돼. 병호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죄라도 짓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10억이 생겼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진 것 같았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말순 씨. 돌아보니 병호의 친구 박종철이었어요. 병호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입니다. 몇 년 전에 사업에 손해를 봐서 어려워진다고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아이고, 말순 씨. 정말 고마워요. 박종철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뭐가 고마우신데요? 병호 때문이에요. 정말 큰 은혜를 입었어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병호가 박종철에게 무슨 도움을 줬다는 건가요? 병호가 뭘 했다는 거예요? 모르세요? 저 때문에 회사 문 닫을 뻔했는데 병호가 도와줬잖아요. 박종철의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얼마나 도와줬다는 거죠? 2억이나 빌려줬어요. 덕분에 급한 불을 껐죠. 2억이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호가 박종철에게 2억을 빌려줬다고요? 정말요? 네, 며칠 전에 갚을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병호 덕분에 살았습니다. 박종철이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병호는 제게 압력솥 하나 사주기 싫어하면서 친구에게는 2억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민수와 수진 도와주기는 싫어하면서요? 말순 씨 덕분이기도 해요. 병호가 그러더라고요. 말순 씨가 좋은 꿈 꿔줘서 이런 여유가 생겼다고. 박종철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호가 당첨 사실을 박종철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비밀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랬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박종철이 인사하고 가고 나서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집에 돌아가서 병호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병호가 저녁 7시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듯이 신문을 펼쳤어요. 박종철 씨 만났어요. 병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래, 뭐래?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2억 빌려줘서. 이번엔 신문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병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얘기를 왜? 왜는 뭐가 왜요? 우리 애들 등록금은 안 내주면서 친구한테는 2억을 줘요? 저는 참았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비밀이라고 하면서 친구한테는 다 말했잖아요. 병호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박종철은 다른 사람이야. 옛날에 내 수술비 대줬어. 은인이라고. 은인이면 뭐가 달라요? 그럼 저는 뭐예요? 너는 내 마누라잖아. 마누라라서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평생 당신 옆에서 같이 고생한 저는 뭐가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떡볶이 끓이고 김밥 만들면서 살림 꾸려온 제가 박종철보다 못해요? 병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은 수술비 몇백만 원 대줬을 뿐이에요. 저는 40년을 바쳤는데 2억보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뭔 뜻이에요?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럽고 분했어요. 제 꿈 때문에 당첨된 거 아니에요? 1,000원 받고 꿈 팔았다고 해서 정말 제 몫이 없는 거예요? 돈을 함부로 쓰면 압력솥 하나가 함부로 쓰는 거예요? 친구한테 2억 주는 건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요? 병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화가 났어요. 당신 변했어요. 돈 생기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그날 밤 저는 안방에서 나와서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더 이상 병호와 같은 침대에서 잘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결혼 자금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어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전세 자금이 부족해요. 병호는 시큰둥했습니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 아빠가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내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없어.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아빠 돈 많이 생겼어. 복권에 1등 당첨됐어. 엄마. 병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10억이나 됐어. 그런데 친구한테는 2억 빌려주고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주려고 해.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병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빠? 병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맞다. 하지만 이유가 있어. 뭔 이유죠? 박종철은 예전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야. 은혜를 갚는 거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돼요. 어차피 아빠 돈이니까. 저는 민수의 말에 실망했습니다. 아들조차 아버지 편을 들다니요. 민수야, 그게 아니야.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은혜 갚는 거잖아요. 그때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수가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언니, 아빠가 복권에 당첨됐대. 수진이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요? 얼마나요? 10억이래.
우와, 대박. 하지만 상황을 자세히 들은 수진이는 화를 냈습니다. 아빠, 이상해요. 엄마 꿈 때문에 당첨된 거잖아요. 왜 엄마 몫이 없어요? 수진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긴요. 엄마가 평생 아빠 뒷바라지 하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상통화로 보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유학비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더니 친구한테는 2억이나 줘요? 수진이 말이 맞아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저를 이해해주니 고마웠어요. 아빠 너무해요. 수진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수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아빠, 생각해보세요.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요. 병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울었어요. 가족이 이렇게 갈라질 줄 몰랐습니다. 이틀 후,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복권 당첨된 다음 날 쓴 일기가 있었어요.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밀밭에서 황금 호박을 따는 꿈을 꿨는데 병호가 1,000원 주고 꿈을 사겠다고 했다. 농담인 줄 알고 팔았더니 그 돈으로 복권을 샀다고 한다. 만약 당첨되면 어떻게 될까? 다음 페이지에는 당첨 소식을 쓴 글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 정말 1등에 당첨됐다. 10억 원이라니. 내 꿈 때문인 것 같아 기분이 좋지만 병호가 비밀로 하자고 한다. 이런 기쁜 일을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니. 저는 일기장을 들고 병호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병호가 일기장을 받아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날 제가 이렇게 썼어요. 당신이 1,000원 주고 꿈을 산다고. 그게 뭐. 이게 증거예요. 이 복권은 제 꿈으로 산 거라고. 병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공동 소유예요. 당신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호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말순아, 그게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제가 꿈 이야기 안 했으면 복권 살 생각도 안 했잖아요. 병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1,000원 받은 건 농담이었어요. 진짜 꿈을 판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에요. 40년 같이 산 부부인데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압력솥 하나 사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죄예요? 병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면 다해요? 친구한테 2억 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박종철이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저도 특별하지 않아요? 40년을 당신과 함께한 제가요? 병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같이 결정해요. 큰 돈 쓸 때는 상의하고. 알겠어. 병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너무 상처받았거든요. 그날 밤에도 따로 잤습니다. 병호가 몇 번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박종철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병호야, 약속대로 왔어. 뭔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종철이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2억 전액이야. 갚으러 왔어. 병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아직 시간 있다고 했잖아. 아니야.
하루빨리 갚고 싶었어. 박종철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순 씨, 죄송해요. 제 때문에 두 분이 싸우신다고 들었어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박종철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수가 말해줬어요. 제 때문에 집안이 어수선하다고. 박종철의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병호야, 나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면 안 되지. 종철아, 그게 아니야. 아니야, 맞아. 내가 너무 염치 없었어. 박종철이 병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준 건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제 갚을 수 있게 됐어. 어떻게? 다른 투자자를 찾았어. 조건도 좋고. 박종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호야,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말순 씨 없었으면 내 인생도 없었을 거야. 박종철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병호가 수술 받을 때 기억나? 내가 수술비 대준 거. 네, 들었어요. 그때 말순 씨가 밤새 간병하면서 병호 살려냈어. 내 돈보다 말순 씨 정성이 병호를 살린 거야. 병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년을 뒷바라지했잖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박종철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 도움은 한 번뿐이었어. 하지만 말순 씨는 평생이잖아. 병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철이 말이 맞아. 병호야, 정신 차려. 말순 씨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 박종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돈 받고 갈게. 그리고 두 분 화해해. 박종철이 나간 후 병호가 제 앞에 섰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말순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완전히 잘못했어. 병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나 봐.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이제야 깨달았어. 이 돈, 우리가 같이 써야 맞는 거야. 병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내 꿈값으로 산 복권이니까 당신 목도 있는 거지. 저는 그제야 병고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민수와 수진이 모두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였어요. 저녁 식탁에 앉아서 병고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반성하고 있어. 병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엄마랑 상의해서 돈 쓰기로 했어. 민수와 수진이가 기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빠. 민수야, 전세자금 도와줄게. 수진이도 유학비 보내줄게.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병고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돼. 계획적으로 써야 해. 알겠어요. 그리고 이 돈으로 사업하겠다는 사람들 조심해. 많이 꼬일 거야. 병고의 말이 맞았습니다. 벌써 몇몇 사람들이 투자 제안을 해왔거든요. 우리는 평범하게 살 거야. 다만 조금 더 여유롭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병고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작은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받아. 상자를 열어보니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품은 아니었지만 튼튼해 보였어요. 뭐예요, 이게? 꿈값이야.
1,000원으로는 부족하니까. 병고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과하는 마음으로 샀어. 오래 쓸 수 있을 거야. 저는 가방을 만져봤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말순아, 다시 안방으로 와. 혼자 자기 싫어. 병고가 소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어요. 알겠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서 잤습니다. 병고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야 복권이 진짜 당첨된 것 같아. 왜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분식집에 나가려는데 병고가 말했습니다. 이제 일요일은 쉬어. 우리도 좀 쉬자. 정말요? 응, 돈이 있으니까. 병고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이번엔 정말로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10억 원이라는 돈을 얻었지만 잃을 뻔한 것이 더 소중했어요.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황금 호박 꿈이 정말 길몽이었나 봅니다. 돈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까지 일깨워준 꿈이었으니까요.